관련해서 이제 이야기하셨던 걸 이제 저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질문을 해주시면 저도 이제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왔는데, 감독님은 이제 뭐 회화를 전공을 하셔서 이제 미술계 쪽에 계속 꾸준히 있으면서 이제 거의 20년 넘게 계속 미술 활동을 해오셨던 분이셔서, 사실 한국 같은 경우도 영화계, 미술계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는 경향이 사실 짙어요. 뭐 영화하는 사람들, 뭐 미술하는 사람들, 뭐 다 예술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음악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뭐 미술이자 영화인데, 사실 이 미술 전시에서 지금 베니스 비엔날레에서도 이 영화가 풀로 상영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이태리에 모여 있는 그 외국인들이 봤을 때 이 영화를 굉장히 흥미를 갖고 지켜봤다는 건 사실 이게 영화로서 구실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 뭔가 언어로서 뭔가 메시지가 정확하게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중간에 삽입된 이런 좀 그 조형 예술 같은 것들이 어쩌면 또 외국인들에게는 더 와 닿았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술관에서 상영되는 영화 아니면 영화관에서 선보여지는 전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하시는 분들은 뭐 융복합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융복합이요. 융복합이요? 그래서 넘어가고요. 그래서 약간 굉장히 아카데믹한 네네. GV를 준비해 오셨네요. 네, 굉장히 공부를 많이 나름 했습니다. 제가 좀 너무 모르는 게 티날까 봐.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뭐 미술이냐 영화냐 이거를 굳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딱 정확히 뭔가를 이렇게 우리가 만든 다음에 받아들이는 것보다 좀 이 자체를, 그러니까 이 모호한 뭔가 이미지나 이런 각자의 세계에서 나름 받아들여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남겨둘 수 있는 것도 좀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영화를 많이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되게 신선한 시도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영화에서 이제 처음과 끝장면에 이제 그 마지막 엔딩 크레딧 전에도 나왔죠. 감독님의 그 어머님에 대한 바치는 헌사를. 그래서 첫 장면과 끝 장면에도 어머님이 나오세요. 영화 보시면 그 마지막에 이제 다리 건너는 부분도 그렇고 그 감독님의 어머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영화는 사실 감독님이 첫 영화가 출발한 거는 이제 금천예술공장에서 레지던시 생활을 이제 미술 활동을 하시면서, 아, 여기가 원래 구로공단 자리였는데 여기에 있던 그 많던 그 수많은 여공들은 지금 다 어디 갔지?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영화라고 하세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질문을 쫓아가다 보니 나의 어머니가 노동자였고, 내 옆집에 사는 우리 어머니 친구가 노동자였고, 내 동생이 노동자고, 우리 형수님이 노동자고, 그러니까 다 형태는 종류는 다르지만 모두 다 알고 보니 노동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 하시면서 이제 인터뷰를 시작하셨다가, 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또 세계가 넓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럼 한국이 아닌 지금 이 현실의 뭐 캄보디아나 그 외국 노동자들은 어떻지? 아니면 한국에 지금 살고 있는,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삶은 어떻지? 그러니까 이러면서 점점 세계를 확장시켜 나가신 것 같아서, 저는 뭔가 예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창작자의 입장에서 무언가는 항상 시작은 되게 개인적이고 자기 내면의 안의 것에서 뭔가 발화가 돼서 그것들이 점점 세상으로 넓혀지고, 또 그 작품으로 인해서 또 세상의 다른 누군가와 만나서 그 작품으로 인해 또 누군가 영향을 받고 뭔가 의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을 할 수 있게 되고 행동까지도 이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비효과처럼 이어지는 게 굉장히 예술은 정말 너무 아름다운 활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성현 씨. 정말 그렇게 세상이 쉽게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작자의 입장에서 어떠신가요? 아이고, 저는 그냥 그런 이제 아까 이 감독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창작의 동기라든지 배경 같은 것들을 들으면서 네. 사실 이제 굉장히 경계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화를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를 하신 영화인도 아니시고 어찌 보면은 사실 이제 미술계에 몸을 담고 계시는 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영화 쪽에서는 이방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스탠스를 가진 분인데,
사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많이 공감했던 거는 저 또한 사실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요즘 뭐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이제 홍대 인디씬에 있는 밴드들이 대다수 어떤 정규적인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음악 교육. 예, 그렇죠. 음악 교육, 예, 정규적인 교육은 저도 고등학교까지 나왔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굉장히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비단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음악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어떤 그런 또래 집단 내에서 그런 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런 친구들과 교류를 하면서 사실 나는 음악은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을 어떤 발화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도구였을 뿐이지 굳이 이제 음악이 아니었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감독님도 뭐, 이 영화를 통해서 자신이 표현해내고 싶어 하는 바를 어떤 영화라는 형식을 통해서 표출을 했을 뿐이지 어떤 영화의 자의식은 정말 느껴지지 않았던 부분이라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신선했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게 영화다. 막 이런 뭔가 감독의 뭔가 무언가가 막 이렇게 뭔가 투영되길 바라고 막 그렇죠. 그런 그 어떤 느낌이 없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런 이미지들에서는 굉장히 작가주의적인 성향이 많이 보였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사실 저는 의아했던 것이 뭐였냐면 사실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여성 노동자에게 포커스가 굉장히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비단 지금 여성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거고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왜 여성 노동자에게 포커스를 맞췄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누구나가 다 겪고 있는 일인 거잖아요. 사실 어떤 노동과 일에 있어서 어떤 인간이 그런 자신이 만들어낸 노동에게 소외당하는 현상 자체는 모든 노동자에게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왜 여성 노동자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을까라는 의문도 들었지만 사실 이 영화가 굉장히 저는 이제 주제가 사회적이다 보니 굉장히 어떤 문제 의식을 굉장히 투철하게 얘기하는 영화인 줄 알았는데 저 어찌 보면은 주제가 굉장히 사회적인데 반면에 영화 자체는 굉장히 개인적인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 들었어요. 그 뭐 어머님이 나오시는 부분이라든지 그 어떤 창작의 동기라는 게 자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옆집에 있는 뭐 옆집 아줌마, 엄마, 동생 이런 사람들이 여성 노동자였기 때문에 이 영화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적인 동기에서 출발하는 어떤 작품 같은 것들이 사실 취향에 좀 맞는 편이라서요. 네. 만약에 이 영화가 정말 그냥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정말 문제다 그런 것들만 제시를 했다면 정말 딱 흥미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예. 그런 동기의 문제에서 출발을 한 것이 굉장히 역력한 영화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네요. 또 그렇게 보면 감독님이 되게 여성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따뜻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 이제 영상들에서도 꽃 이미지가 많이 나오고 이렇게 땅에 떨어진 지는 꽃들, 그러니까 너무 예쁜 꽃인데 지면 안 되는 때에 막 아스팔트 위에 떨어져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지면 안 되는 때에 지는 그 꽃들을 계속 그런 걸 보여주면서 그 되게 젊고 예쁘고 정말 꽃다운 나이에 너무 세상은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세상인데 그 세상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뭔가 계속 그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그 노동자에 대한 그 되게 굉장히 애처로운 시각이나 뭔가 따뜻한 시각들이 좀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나 싶고 사실 저도 저희 어머니도 노동자시거든요. 지금도 노동자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저를 벌어 먹이시고 학교를 보내시고
그러면서도 지금도 계속 노동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좀 엄마 생각을 저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성 같은 경우는 또 남성에 비해서 이제 영화 중간에 또 이제 나오지만 출산을 또 하잖아요. 그 출산을 하게 되고 또 가족 뭔가 자식들이 이제 있으면 또 가사를 또 돌봐야 되고, 그러니까 노동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여성 노동자들은 특히. 그러니까 요즘은 세상이 굉장히 많이 그래도 변하긴 했지만 70년대부터 사실 지금 영화가 다루고 있는 70년대부터 보자면 제 기억에도 저희 어머니는 회사 아침 일찍 갔다 오셔서 끝나고 퇴근하시고 집에 돌아오셔서도 계속 밥하고 또 청소하고 주말에도 못 쉬어요.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뭐 또 도시락 싸고. 그러니까 항상 제 기억 속에는 저희 어머니는 무언가를 하고 계셨는데 저는 어렸을 때 딴에는 그게 노동이라고 생각을 전혀 못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엄마 평생 노동을 하는데 지금도 노동을 하고 앞으로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왜냐면 제가 돈을 많이 못 버니까요. 어머니를 편하게 모셔야 되는데 아직 제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크지 않으니까요. 저도 근근히 먹고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 보면서 그 콜센터에 일하시는 분이 이야기하실 때 이제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나는 계속 지금도 가난하고 앞으로도 가난할 거고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진짜 뭔가 갑자기 턱 박힌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이렇게 뭔가 그런 생각들이 그런 사회에서 저도 살고 있다는 걸 알지만 사실 저도 괴로우니까 그걸 인식하긴 싫은데 그걸 누군가가 이제 내가 항상 다산 콜센터에 전화를 하는데 그 하세요? 언젠가 받았을. 하시는구나. 네, 저희 기자들은 굉장히 그 요긴한 굉장히 정보를 많이 주시는 곳이 고마운 곳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얼굴을 볼 일이 없거든요. 저희는 전화를 걸 때. 하다못해 여러분 뭐 텔레콤 쓰시잖아요. 119 전화 거시잖아요. 뭐 무슨 일 있으면. 그분들 얼굴을 세상에 우리가 볼 일이 진짜 몇 번이나 있겠어요. 살면서. 없죠. 네. 네. 그런 분들의 얼굴이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그때 좀 많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현실. 대해서요. 현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과 저분이 아마 오늘 내가 출근 퇴근을 할 때 내 전철에 같은 칸에 타고 계셨을 수도 있을 뿐이고 우리 옆집에 사시는 분일 수도 있고 우리 윗집에 사시는 분일 수도 있고 막 이런 생각을 하면 그게 너무 그 거리가 되게 가까워지면서 그러니까 감독님이 좀 의도를 하셨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영화 자체가 좀 인터뷰를 찍을 때 방식이 굉장히 스킨십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인터뷰를 한다는 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지는 각 인물에 대한 시간은 짧지만 저 분량을 편집을 해내기 전에 감독님과 제작진들은 정말 몇 날 며칠을 이야기를 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감독님은 내가 이 컷부터 여기까지 이 컷을 내가 영화에 넣어야지 뭐 그렇게 딱 뭔가 시나리오를 드리고 하는 이야기가 아닐 거기 때문에 저 인물들한테 저런 이야기를 끌어내기 전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 이야기를 들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인터뷰를 할 경우에 녹음기를 켜놓지만 사실 이게 녹음기를 켜서 그 부분에서 제가 뭔가 편집해서 기사를 쓸 수 있는 건 정말 뭐 짧으면 한 페이지, 길면 2페이지예요. 근데 감이 와요. 인터뷰를 할 때 이 정도면 한 페이지 뭐 분량 채우겠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인터뷰이와 인터뷰어 사이에 그 벽이 싹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그냥 녹음기 끄고 얘기해요. 계속 들어줘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제가 그러니까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감독님이 이 인물들한테 굉장히 애정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일 때.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결국 이제 자신 방금 말씀하신 뭐 콜센터 네. 직원분들도 네. 자신이 행하고 있는 노동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는 맞아요. 거기에 없는 것이고 그냥 완전 도구적 존재로 네. 전락해버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인간으로서 그 사람의 감정이라든지 막
이제 앵글 같은 거를 굉장히 이제 가까이 가져가면서 네. 거의 눈만 보이는 장면도 있었고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게 아닌가. 어떤 노동 소외 현상보다는 그 사람을 이 사람을 봐라 이런 느낌이 강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